안 좋은 일이 좀 생겨서 제가 그만두겠다고 직장 상사에게 말한 뒤 직장 사정상 당장 그만둘 수가 없어서 일단 계속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둔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그때는 그만둘 거라는 생각에 제가 직장과 상사에 대해 이말저말 많은 말을 하게 되었고, 그런 말을 한 것 때문인지 아니면 한 번 그만둔다고 말을 해서인지 그만둔다고 한 이후에도 계속 다니게 된 지금 직장 상사와 관계가 많이 불편해졌습니다. 직장 상사가 제 눈치를 많이 보고 할 말을 찾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데 직장을 그만둘 때까지 남은 기간 직장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불편해진 관계를 그냥 놔둬도 되는지 스승님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예. 한번 마음을 먹었던 거, 생각을 했던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했던 거, 이거는 해야 됩니다. 하다가 말아보면 안 하면 못하다. 이래 되는 거죠. 지금 이런 경우를 지금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하다가 안 하면 안 하면 못하다. 처음부터 하지 말든지 참고 가든지 요랬어야 되는데 내가 터졌다면 요걸 정리를 해버려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 나오십시오. 요는 조건 저는 조건 이래 해서 못 나옵니다. 저래 해서 못 나옵니다. 치우세요. 직장이라는 건 내가 지금 아니다 했을 때는 지금 사퇴서를 내면 그때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 내가 그쪽에서 중요한 사람이라면 내가 다시 그 사람하고 인연이 되고 손을 잡으려면 지금부터 면접을 다시 보고, 나도 직장의 면접을 보고 직장도 나를 면접을 봐서 이걸 합의를 맞추어서 다시 하더라도 지금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죠. 정리를 못 했던 것이 앞으로 두고 내한테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지금이라도 빠른 시간에 일단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해도 하십시오. 칼을 꺼냈으면 썩은 호박이라도 찔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민족 공부입니다, 이게. 칼을 뺐으면 진짜로 못 찌를 용기가 없으면 썩은 호박이라도 또 찌르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해야지. 빼놔놓고 이렇게 하고 다시 이어야 되나? 하다가 안 되면 물이라도 빼십시오. 거의 우리 민족의 이 근성이 끈기입니다. 우유부단하지 마라. 뭐든지 용기 있게 했을 때는 그것을 자연히 너를 지켜보고 너가 바르게 한 것 같으면 또 일거리를 너한테 줄 것이다. 줍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나 내가 우유부단하다면 자연히 너를 지켜보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너는 힘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결정을 했지만 단호하게 처리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하늘이 버리지 않습니다. 우유부단하지 마라. 정법을 만났고 스승님을 만났는데 걱정하지 말고 뭐든지 내가 딱 처리할 거는 분명히 하고 다시 기회를 만들면 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도울 테니까. 예. 밴드에 강의를 하루에 한 3강 이상 올리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하루 1강 이상씩 올리지만 하면서 선생님 너무 듣고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욕심인지 알고 싶습니다. 욕심 맞습니다. 이거 풀어보자고. 앉아서. 왜 내가 한 강의를 올리라 하는데 내가 3강의를 올리고 있냐면 급해서 그래요. 내가 바쁘다는 거죠. 나도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싶은데 왜 조금 하락하느냐고 지금 급해서 그래요 지금. 우리는 사람들한테 뭘 많이 한다라고 해가지고 잘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양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질이 얼마나 우수한 걸 하느냐. 지금 이 시대는 그걸 원하는 때입니다. 얼마나 질이 우수한 거를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느냐. 이 사회는 그걸 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질이 낮은 거를 막 주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질이 좋게 해갖고 단 한 개라도 정성껏 네가 잘 다듬어서 주기를 바라는 게 그게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 사회고 인류가 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급하니까 그냥 막 올리는 거죠. 어지간하면 작품도 안 되는 걸만 좀 올리뿌고 내가 듣지도 않은 걸 좀 올리뿌리고 내가 들어가지고 이해도 안 되는 걸 좀 올리뿌리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해 안 되는 걸 그 사람을 이해되게끔 줬다라는 이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를 우리가 행동을 해도 바른 행동을 해야 될 때다. 이걸 연습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3개 올린다고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한데 우리가 3개 올릴 거를 1개를 올려주더라도 우리가 3개를 한 번 듣고 2번 듣고 또 골라내가지고 1개를 우리가 골라서 오늘의 이 3개 중에서 이것이 나는 제일 좋다. 이것을 다 리플을 잘 달아가지고 그래서 글을 만들어서 이거는 나는 왜 여기에다가 올립니다. 이렇게 해갖고 1개를 올려주면 이것을 정성껏 하루에 1개씩 하면 한 달이면 몇 개죠? 30개요. 우리가 한 달이면 30개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정성껏 노력한 게 30개가 들어가면 이것은 변화가 일어나요. 1개, 2개일 때는 모르는데 꾸준히 올리면 이것은 질량이 압이 차가지고 변화가 일어나요. 그럼 내가 석 달 열흘간을 하면 100개가 올라갑니다. 내가 정성껏 노력한 것이 100개가 인터넷에 올라가요. 이래 되면 이거는 질량이 물리가 터지기 시작을 할 만큼 힘이 생겨요. 그 사람 한 사람이 하루에 1개씩 정성껏 노력을 한 것이 100개가 지금 인터넷에 올라갔다. 이거는 인터넷에 사람이 열로 끌려 들어옵니다. 사람이 저절로 끌려 들어오는 힘이 생긴다. 내가 정성을 심은 자리에는 절대로 힘이 없어지지 않고 더 힘이 아주 충만해진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냥 대충 해갖고 이었기 때문에 크게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꾸준히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저 페북 하시는 분들 이제 잡다한 소리 아무것도 여쳐 말고 꾸준히 내가 시키는 대로에 하루에 1개, 오늘 하루에 내가 10개를 들었어도 30개를 들었어도 이걸 전부 다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내가 제일 오늘 감동이 있었고 좋았다. 이런 것을 1개를 내가 그 뜻을 담아서 올리십시오. 이걸 하나씩만 그렇게 하면 100일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본인들이 알게 돼 있습니다. 100일 쭉 지나면 어떻게 되냐? 수십 명이 지금 이 글에 들어와요. 많은 사람들은 몇천 명도 들어와요.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조금 다르겠지만 아무리 잘못해도 수십 명은 들어와요. 들어와서 공감하는 사람, 또 관심을 가지는 사람, 또 싫다고 하는 사람도 혹 있어요. 그래도 꾸준히 해라. 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싫다 하는 사람보다 월등하게 많지 않느냐. 아무리 잘해도 대충 보고는 욕만 하는 사람도 이 사회는 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꾸준히 하면 욕하다가도 이걸 자세히 보게 되고 욕하다가 돌아서 갖고 내 편이 된다. 노력하는 데는 절대로 거기에다가 침을 뱉지 않습니다. 모르고 침을 뱉다가도 노력을 더 하다가 보면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습니다. 누가 조금 이렇게 허투른다고 해서 내가 변하지 말고 내가 노력하던 거는 꾸준히 하면 된다. 내 자신을 속이지 마라. 그러면 자연은 스스로 통하고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주파수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른 공부를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거지 꼭
이렇게만 해라 이러는 것은 아니고 이 사람은 바른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노력한 것을 사회에 같이 공유하려고 들어요. 그거를 추려서 아주 엑기스만 공유해라. 인터넷 쓰는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누가? 우리 부산 시민들부터 인터넷 쓰는 환경을 지금부터 우리가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남의 거에 너무 관심 가지고 탓하고 욕하고 댓글 달지 말고 내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오늘 하루에 조금이라도 정리할 거를 해서 이걸 공유를 해라. 이것은 사람을 널리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내가 100일이라도 하면 거기서 네한테 좋은 즐겁고 기쁜 소식이 올 것이고 좋은 일들이 생길 것이고 어떤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 줄 것이야. 누가? 대자연이. 앞으로 신들은 그런 작업을 합니다. 후천시대는 신들이 활동하는 원리가 바뀌었어. 신들이 선천시대에 활동하고 후천시대 활동이 달라요. 선천시대는 우리가 빌면 도와줄 때지만 후천시대는 너희들이 노력을 할 때 천신이 내리서서 도울 때문에 바르게 노력하는 것을 한 뜸 한 뜸 우리는 배워와서 써야 된다. 그런데 그걸 못 했던 겁니다. 아직까지 빌고 있다면 비는 건 끝내라. 시대가 지났느니라. 시대가 지나서 빌면 안 되는데 빌고 있으면 얻어 터집니다. 매달리지 마라. 안 매달리고 안 빌고 어떻게 하면 되는데 한 뜸이라도 내가 알고자 노력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해라. 해라.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라는 소리는 하지 마라. 이 정법을 알았던 사람은 그 소리는 못 할 겁니다. 가르쳐 주는 분이 없어서 공부 못 한다 소리는 안 할 겁니다. 해라. 누구든지 길을 다 열어주고 어려움을 풀어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한 거를 같이 나누고 이런 것만 해라. 급하게 설치지 않아도 된다. 하루에 3개씩 5개씩 하지 말고 1개씩 해라. 이것이 아주 질량으로 커갈 테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엄청난 질량으로 커가서 네 삶을 열어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젊은이들은 그거부터 해라. 또 우리 젊은이들을 하면서 우리 옆에 보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잘 못한다네. 그룹지 갖고 같이 해라. 그분들도 도와라. 우리가 젊은이가 어른을 도우면 니한테 복이 와.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 없는 거를 탓하지 말고 우리가 도와야 돼. 그래야 젊은이들한테 복이 와. 어른이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라는 게 아니라 어른이 할 수 있는 건 어른이 하시도록 놔놓고 어른이 못하는 거, 이 시대에 어른이 하셔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갖춤을 못해가 못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같이 하라고 팀워크를 만들어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어른을 돕고 어른은 젊은 사람을 이끌어주고 돕고 요걸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분리해갖고는 안 된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갈 것이고 이런 걸 인성을 갖추는 이 법칙은 우리는 인성의 엑기스 법칙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생활도구,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도인이 돼가는 겁니다. 세상도 모르는 게 어떻게 도인이라 할 것이고 산에 가서 아무리 빌고 앉아있어도 도인 안 됩니다. 네가 산에 가서 앉아있고 산에 가서 뭔가를 구한다면 네 가슴을 치고 또 치고 네가 모르는 아주 문외한 것 때문에 내 가슴을 또 두드려서 너 자신을 다듬어 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산에 있는 것이지. 산에 공기도 좋고 물 좋고 그래서 나는 산에 삽니다. 잘한다 이놈아. 세상에서 도망간 놈이지 어디 거기 네가
세상에 도망간 놈이 좋단다. 이런 백성들은 힘들고 어렵고 이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너는 산구석에 기대갖고 좋다고 거기다가 무슨 거덕을 갖다가 이거는 막 자연산 더덕 좋은 게라는 캐 갖고 저녁을 처먹고 앉았고 잘한다 이놈들. 그거 뭘 자격은 있느냐? 에? 더덕이 있어도 그 자리 두어라 이놈아. 에? 그걸 빼내버리면 네가 그걸 빼낸 만큼 이 땅에 질이 약해지는 걸 알고 놔둬라. 산삼이 보이거든. 쓸 데가 없으면 네가 처먹지 말고 놔둬라. 네가 산삼 먹을 처지냐? 아이란 그걸 못 뽑아갖고 환장을 하고 그걸 딸이 처먹고 있는 놈이 없나? 그걸 갖다가 누구한테 주는 놈이 없나? 그럼 또 먹고 싶으면 지가 캐먹게 놔놓고 산삼이 네 눈앞에 보이면 놔둘 줄도 아는 사람이 돼야지. 그게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필요 없는데 왜 캐냐? 우리가 조금 노력하는 거. 막 달리가고 싶은데 그래도 조금 가자. 요래 가는 거. 이거는 알찬 겁니다. 이 대가는 분명히 오니까 아주 지적으로 우리한테 무슨 환경을 줄 거니까 조금은 자중하면서 바른 행동을 하는 버릇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나중에 많이 해도 될 그런 때가 옵니다. 이해됩니까? 예. 권문열 강사드립니다. 예. 저는 64년생 농부입니다. 회원으로서 8개월 정도 정보 공부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사회생활을 하면서 추경 야독을 하면서 지금까지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인덕이 있어서 순탄하게 잘 살아온 것 같습니다. 49세부터 이 생에서 죽으면 윤회를 안 하고 싶다. 나는 맺혀서 천상에서 태어나 천사로 인간 세상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한계를 깨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천사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여러 가지 찾다가 한 3번째 이렇게 정법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마지막 생을 살러 온 사람인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네, 오늘 답 드릴게요. 당신은 윤회를 한 번 더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일생을 사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30%는 윤회를 못합니다. 마지막 일생을 살고 있는 거죠. 누구나 우리 젊은 사람도 우리 아이들도 30%는 윤회하지 못합니다. 그럼 30%는 윤회하면 더 합니다. 40%는 윤회 2번 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여서 이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는 윤회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으면요, 이게 육신도 없어지는데 영혼들이 되면 헤매면서 스승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참 재밌는 질문 맞습니다. 스승님이 어디 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은 눈이 있고 이 육신이 있어갖고 이 육신 센서로 가지고 모든 환경을 우리는 만지면서 삽니다. 느끼면서 살고. 근데 이 육신을 걷고 나서 영혼만 딱 남으면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로, 육신의 피부로서의 감지할 수 없는 거로 자연의 주파수를 스스로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승님한테 이게 그 많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혼에 채웠다면 주파수가 스스로 걸리게 되어 있어요. DNA가 스스로 주파수가 걸리고 센서가 스스로 발동을 하고 그래서 자기 자리 찾아가게 돼 있고 그리고 이는 이 주파수가 다 열려가지고 우리는 스스로 행동을 하게 돼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스승님을 통해서 지식이 큰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조상님들이 남긴 걸 가지고,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남긴 걸 가지고 지식을 채워갖고 성장을 한 거예요. 이거는 스승님 주파수 아닙니다. 그런데 크기는 컸는데 왜 우리가 지금 힘을 못 쓰고 길을 못 찾고 우리 행동을 못 하냐? 크기는 컸는데 안에 밀도가 없는 거예요. 밀도가 없으면 내공이 안 생깁니다. 그럼 빛이 안 나요. 이제 밀도가 없으니까 크기는 컸는데 이 중요한 일을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남을 이롭게 할 수 없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은 이 별이 말이죠. 별이 어떤 행성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우주를 이롭게 할 수 없습니다. 물질도 행성이 생겼는데 여기서 빛이 나와야 우주에 이로움을 주거든요. 근데 행성도 빛을 내는 별이 있고 그냥 멈추고 있는 행성이 있는데, 멈추고 있는 거는 질량이 약해갖고 빛이 안 나와서 다른 데를 이렇게 덕대게 하지 못한다. 그게 우리가 지금 성장은 다 했는데 행성은 됐는데 빛이 안 난다. 그래서 사람을 널리 이렇게 못하고 있다. 이러는 거죠. 지혜가 안 나온다. 그리고 질량 있는 에너지가 안 나온다. 이래서 사람을 널리 이렇게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영혼 안에 이제 밀도를 엮는 것이 스승님이 정법으로 진리로 가지고 지금 공부를 가르쳐 줍니다. 지식이라는 질량의 에너지가 아주 고단위의 지식의 에너지가 들어와야 밀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지식은 다 갖추었는데 삶이 미치겠는 거죠. 요럴 때 미치다가 헤매다가 찾은 게 지금 정법을 만난 겁니다. 정법을 만나서 이걸 막 듣다가 보니까 이 우리가 물을 못 먹어가지고 목이 타가지고 죽을라 하다가 물을 만난 거죠. 이게 법입니다.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거거든. 사에 지식이 없느냐? 천지로 깔린 게 지식인데 지금. 그래도 내가 죽고 싶다라는 것은, 목이 탄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필요한 질량의 지식을 공급을 못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법을 만나고 나니까 이걸 막 흡수를 하니까 이제 목이 안 마른 거죠. 목 마를 때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나면 그 다음 이제 아이고 살았다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물을 또 한 물에 취급할 수 있습니다. 또 놓고 내 잘났다고 살면 또 목마르기 시작되죠. 목을 다 적시고 내가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내가 추렸다면 이제는 물은 평소에 중요함을 알고 조금씩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된다. 이게 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법을 떨어지고는 앞으로 못 삽니다. 법을 내밀면 길게 못 갑니다. 또 죽고 싶어진다. 그래서 이 법은 안 만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로 법 앞으로 오게 돼 있지 이거는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은 내 마지막 일생을 아주 빛나게 살고 가야지만 천상으로 가는 거예요. 응? 질문하신 분뿐이 아니고 여기에 우리가 같이 앉아있는 우리는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서 천상을 가야 될 분들입니다. 근데 아닌 분들이 있어. 조 계시지 이렇게. 이 선배님들, 우리 베이비 부모가 아닌, 이렇게 67부터는 아니죠. 이분들은 윤회를 한 번 더 합니다. 67 이상 되시는 분들, 우리 선배님들은 우리 후배들을 잘 키워서
환경을 만들어 놓고 가는 바람에 다음 생에 올 때 우리가 이 사회를 빛나게 만들어 놓으면 멋진 사회를 한번 더 살고 그렇게 떠나서 천상으로 올라옵니다. 마지막 일생을 그때 삽니다. 그래서 우리를 키워놓은 이 보람이 마지막 일생을 빛나게 살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가 이 생을 떠날 때까지 후배들이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거 염원을 담고 뒷바라지를 이렇게 하면서 아주 티 없이 그냥 세상을 떠나면 우리 후배들이 이 사회를 빛나게 해가지고 그 공답을 일으켜서 전부 다 행을 해서 그 선배님들이 앞으로 좋은 세상에 윤회하고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다 열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섭섭해 하시지 말고 이 내 자식들과 우리 후손들과 후배들이 아주 빛나게 사는 걸 염원 담아야 됩니다. 이해되죠?